10월 5일 3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3부 방송은 지금은 북한은 라고 하는 주제에 하노이 큰 기대가 그치자 북한 주민들의 탈북 행렬이 급증하고 있는 긴박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내 내부 협조자들이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지금 두만강과 압록강 일대에서 며칠 사이에 북한 강을 동항하는 북한 주민들이 엄청 많아졌다고 하네요. 사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100m에 하나씩 있는 북한의 초소, 그리고 그 사이에 어딘가는 또 있는 그런 잠복 초소의 총구 앞에서 목숨을 건 도강을 진행해야 됩니다. 돈이 1,몇백만이 있으면 병사들한테 주면 그들이 눈을 감고 탈북을 묵인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돈이 있으면 그들은 북에서 굶지 않고 나름대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이면 목숨을 건 탈북은 하지 않죠. 돈도 없고 희망도 없는 북한 주민들, 두만강과 압록강이 차디찬 물에 단독 또는 가정으로 첨벙첨벙 뛰어들고 있습니다. 쏠테면 싸라. 짐승처럼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낫다라고 하는 비장의 각오를 가지고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왜 요즘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목숨을 건 탈북 행렬이 이렇게 늘어날까요? 내부 협조자들은 바로 그것이 김정은이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오면 지금의 이 어려움이 순식간에 해소될 것이라는 너무나도 큰 기대를 주었는데 그것이 결국 사실로서 결렬했다는 것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더 기다릴 것도 없고 희망도 가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갈 때까지 간 그들의 아마 선택인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 주민들이 우리 남한 국민들처럼 2차 정상회담의 모든 상황들, 그런 광경들을 시시콜콜 알 수 없습니다. 김정은 육성조차도 들을 수 없고요. 그러나 저희는 안방에서 다 들었죠. 그것도 모르는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하나의 큰 기대가 사라져버렸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네, 중국과 북한은 1440km의 압록강과 두만강을 맞대고 있고요. 여기에는 수천 대의 중국 휴대폰이 지금도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소식이 전해져. 그리고 남한과 미국에서 모두 8개의 대북 라디오들이 북한 지역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변가를 비롯한 적지 않은 지역들에서 남한 텔레비전이 몰래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자들, 중국의 4사 여행자들 통해서 아주 이렇게 짤막한 긴급 뉴스들은 바로바로 전달되죠. 그런데 그 회담에 어떤 것이 거론될 것이며 도대체 여기서 북한이 승리한다면 어떤 것들이 차려질 것인가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속속인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크게 낙담하고 큰 기대를 보일까? 북한 당국이 만들어낸 자업자득입니다. 왜냐면요, 그들은 2차 북미 회담을 앞두고 엄청난 내용의 기대를 주었습니다. 북한 내부 협조자가 보내온 중미 2차 정상회담 전에 북한 선전부가 했던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반드시 70년 동안 북한을 괴롭히던 미국의 항복을 받아내고 무릎을 꿇린다. 종전선언을 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악명 높은 대북 경제 조치를 반드시 해절시킬 것이고 막대한 지원과 보상을 듬뿍이 받아온다고 했습니다. 날짜까지 밝혀가지고 4월 15일 이후부터 우리는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첫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호언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북 제재 해제를 통해서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수를 제한하던
미국의 강도적 요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평양 시민들 해외에 많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고 또 선전했다고 하네요. 북한은 해마다 한 10만 명의 해외 근로자들을 내보냈는데요. 그 절대 다수가 바로 평양공화국의 사람들입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해외 파견 별로 나가지 못합니다. 평양 시민들부터 해외에 나가서라도 단 몇 푼이라도 달러를 벌어다가 뭐 옷도 입고 집도 꾸리고 뭐 좀 쓰고 살라는 거겠죠. 그게 다들 나가지 못해서 그냥 경쟁인데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소개 선전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 기대가 얼마나 만땅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중앙당 선전부는 이 회담이 어찌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감히 이게 확실성이 있고 이렇게 큰 것을 걸고 선전했을까요? 저는 아마도 북한이 굉장히 이번 회담에서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실무회담을 통해서 그리고 또 김정은이 서신을 가져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준 어떤 말미를 가지고도 그들은 이번 회담은 꼭 성공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물새틈없이 딱 넘어가게 사기판을 짜놨으니 트럼프라고 이게 너무 안 올 리 없다. 네, 그들은 정말 단언한 것 같습니다. 시진핑 한테가 물어봐도 될 것 같다 하고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은 더더욱이 뭐 군수를 들고 그러니까 딱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이틀째 우리는 당신들이 내놓은 걸 가지고는 아무런 결심도 서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었다고 하죠.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미국 정보기관이 보고했던 북한의 플루토늄이 아니라 고농축 우라늄을 정제하고 압농축시키는 그런 시설들 몇 가지만 갖다 이름을 불렀는데 김정은이 아주 아찔해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 원래 기싸대기를 하나 쳐야 되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더 통이 크게 그 진정성을 가지고 만들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때는 바로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빅딜 플랜까지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알아못들까봐 조선어로 되어 있는 그런 것까지 지어졌다고 하네요. 어떻든지 오늘날에서 북한 주민들은 이젠 2차 정상회담도 다 물 건너갔으니 언제 3차가 열리며 언제 미국으로부터 대북 경제 조치를 해제받아가지고 우리 북한 주민 아마 10,000명을 물어보면 10,000명이 다 일치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김정은 절대로 핵을 안 버린다고요. 그럼 안 버리고 꽁꽁 숨겨놓은 걸 미국이 정말 그대로 넘어갈까? 이번 회담에서 보여준 것처럼 미국의 정보력도 굉장하더라. 안 넘어가네. 그럼 앞으로 영원히 답이 없는 게 아니냐. 뭐 깊이 생각 안 해도 당장 코앞이 문제입니다. 북한 시장 심상치 않습니다. 물가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내달부터는 아마 부른 대로 물건들이 아마 팔릴 겁니다. 풍계 현상이 생길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눈앞에 닥쳐든 북한 주민들 더는 믿고 더는 의지할 때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이렇게 매일매일 꼬리 없는 짐승처럼 살기보다는 차라리 가다가 죽는 한때라도 내 형제들이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사는 중국이라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굉장히 여유 있는 생활을 한다고 하는 저 아랫동네로 가야 되겠다고 너도나도 아마 각오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북한을 탈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 들어서 북한 주민들 갑자기 탈북이 많아졌는지 사실인지 그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 둥지에서 탈북민 구출 활동에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탈북난민 인권연합 김용하 대표하고 전화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김용하 장 정말 탈북민 또 난민 구출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건 수고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국에서 그 위험한 활동을 하면서도 한 명이라도 더 탈북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 김용화 회장님께서 모든 것에 저희들은 담보하고 있습니다. 저게 회장님, 제가 갑자기 들어온 그 소식인데요. 지금 김정은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북한 주민들이 기대가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들어서 그 두만강을 탈북하는 그 행렬이 급증했다, 이런 그 소식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 98년도를 재현한다고 정말 이전에는 한경도나 이 국경 연선 쪽에서 탈북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강원도나 황해도나 이쪽은 탈북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힘들었던 지역인데 이쪽 지역에서까지 네, 또 일반 주민뿐이 아니고 네, 그래도 한 자리 했던 사람들은 그쪽에서도 당에 충실했던 충성파들이기 때문에 먹고 살만하다고 했는데 북한이라는 사회는 딱 하나예요. 네. 충성심이라는 게 영원히 가질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진짜 옛날에 장성택이 처형할 때도 장성택이도 충성파 됐다가 그 줄에 섰던 사람들이 줄줄이 다 지금 이 정치범 아닌 정치범, 사상범이 아닌 사상으로 다 지금 숙청되고 처단되고 끌려가고. 근데 이번에도 보위부에서 검열을 받으면서 물론 보위부가 무슨 탐호라든가 이런 거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보위부라고 하면 그래도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이 이 3대를 부도받드는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들 자체가 지금 보위부 쪽에 줄을 잘못 섰던 사람들, 이번에 숙정된 파에 줄을 섰던 사람들이 장성택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는 나도 걸리게 됐구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지금 탈출을 하려고 오. 예. 지금 북한 체제는 한마디로 평양을 내놓고는 흔들린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회장님, 저게 지금 며칠 사이로 저희가 돈을 줘가지고 사전에 뭐 기획적으로 탈북하는 그 행렬도 있습니다만은 요 며칠 사이로 그 무작정 군인들이 총을 쏘든 말든 막 넘어온다라고 해가지고요. 아니 지금은 네. 물론 해외에 친척이 있던가 이런 사람들을 줄을 놓고 하면 브로커 비용도 많이 오르고 네. 브로커들이 돈 버는 게 아니고 네네. 그쪽에서 그렇죠. 하면 이 돈이 들어가는데 예. 탈출했던 가족들은 그나마 그래도 굶어 죽지 않을 형편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북한에 무슨 2,300만이 다 그 친척들이 탈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체제에서 돈은 이제 못 살기 때문에 자강도 지역에서 탈출을 한다는 것은 웬만해서는 상상을 못하는 그렇죠. 이 자강도 그 강계나 만포 그 앞쪽은 중국의 지반이 아닙니까? 지반인데 예, 그쪽은 왜 못 넘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쪽에서는 또 이거 자강도라면 군수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완전 제한돼 있고 예. 그리고 그쪽은 압록강을 낀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 북한의 그 감시라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중국 그 지방 쪽에도 변방대 그 감시가 그렇게 심한 속에서도 지금도 그거는 그런 상황에서 넘어간다는 건 이 사람들이 그러네요. 죽음을 각오하고 넘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각오하는 거죠. 예? 줄돈이 요즘 저 도강비가 얼마라고요? 1,500만 원까지 올라갔다. 돈이 없는 거죠. 1,500만 원 김정은 주머니에 다 들어갈 거고 그거 없으니까 이제 나주게라고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생계형으로 저는 지금 호소하고 싶은 게 딱 하나예요. 네. 금년 들어와서 지금 김정은이가 저 베트남에 가면서 국경 단속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 사이가
어둠의 진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탈출하는 사람이. 이야, 그러면 예, 이 사람들은 예, 무슨 김정은 체제를 반대한 게 아니고 예, 뭐 여기 숭배해서 온 것 오직 살려고 넘어오는 그렇죠.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나라도 없어진다는 게 그게 제일 지금 예? 저도 제가 알건데 한국에서도 독일 통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독일도 동독에서 서독 내왕도 하고 네. 또 넘어오는 사람을 받아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예. 탈북 자체를 김정은이 눈치를 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 한 해 탈북자 몇 명이 들어왔다는 그런 사실조차 공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이게 뭐 미운게 살까봐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나저나 탈북자들을 한 명이라도 안전하게 데리기 위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뭐 정말 불을 줄자로 활동하신다만 그래도 그걸 위해서는 뭔가 그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출 비용이 필요한데 봅니다. 이 구출 비용을 이거 통일부에 가면 모르지 하겠죠. 난 모른다. 통일부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고 남북 하나재단도 모르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 지금 이 뭐 적폐나 과거사나 뭐 일본의 역사를 따지면서 앞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네. 이것만 지금 캐면서 살아있는 사람도 살리지 못하면서 네, 그렇죠. 실제로 저희가 일본의 도움도 여러 방면으로 받고 있는데 네. 네, 그렇죠. 오히려 일본 교회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댓글 모아서 탈북자들을 데려라고 전혀 상관이 없는 탈북자들 안전하게 데려라고 우리 이 구출단체들에 조금씩 보낸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들은 뭐 하는 겁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참, 기도를 해서 사람이 당장 죽어가는데 어떻게 체포돼 가는데 붙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이 교회가 나서든가 시민단체가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정말 평화의 보험은 북한의 인권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손잡고 나갈 때 북한 인권이 개선되지. 여기서 북한 핵을 폐기하라. 네. 문재인 대통령이 맨날 해봐도 참. 북한 정권이 아이고. 붕괴되지 않는 한은 핵은 없어 앉히기 때문에 그 네. 핵을 못 쓰게 하는 방법이 네. 북한 인권. 그렇죠. 북한 인권 중에도 또 삼국에서 이젠 살겠다고 네. 정말 이 호소하는 이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운동이 네. 지금에 와서 역사에 36년 동안 뺏겼던 일본만 욕하지 말고 네. 그쪽도 바라보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 아이고, 정말 오늘 긴 시간 아주 시간 내서 감사하고요. 어떻든지 어려워도 저는 항상 회장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으며 사실 뭐 자정적으로 저희가 뭐 어려워서 도움은 안 되지만 항상 그 활동들을 제가 널리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도록 저희가 많은 독려를 하겠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료와 또 구출활동가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하노이 회담 이후에 목숨을 건 탈북민들이 행렬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걱정이 있습니다. 북한을 목숨 걸고 탈출했지만 그들은 중국 어디에 몸을 숨길 것이고 그 강활한 중국 대륙을 어떻게 넘어서 태국에까지 이룰 수 있을까? 지난 정부에서는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2015년이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오고 싶은 북한 주민들은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오시면 우리가 다 받겠다라고 정말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탈북 구출 단체들에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지원도 단체들에게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지원도 있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서해 해상에서 정말 배 아닌 쪽배를 타고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날바다를 건너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온 어부들이 몇 시간의 조사를 받고 이 사람은 배가 고장나서 여기 왔을 뿐 자기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표명했기 때문에 돌려보냅니다. 내가 바로 북한으로 북송됩니다. 그들이 자유의지로 돌아간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역사는 그 사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한 해 수십 척의 북한 난파선이 가고 있는데요. 살아서도 가고 다 전원이 죽어서도 갑니다. 근데 그 난파선에서 생존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일본의 탈북자 구출 운동가들은 그 난파선 중에는 난파선에 타고 온 적지 않은 주민들이 대한민국으로 가기를 희망했는데 한국 정부가 받질 않는다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림짐승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 지옥 같은 땅에서 정말 오로지 희망 같은 밝은 등대와 같은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국제사회를 바라보면서 위험천만한 모험을 걸고 그 땅을 탈출했는데 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들을 안아줄 안식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찹찹한 마음을 내리쓰시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